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 배제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오늘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크게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그 5가지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예, 오늘 6시에 이제 고검 브리핑실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네. 우선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혐의를 하나를 보고 있고 그 나머지 또 한 가지 혐의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진행 재판부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채널A 사건 관련 그리고 또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서 비호를 위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으며 언론과의 감찰을 관련해서 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면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뭐 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협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뭐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5가지의 큰 혐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를 청구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직무 집행도 지금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이 부분은 오늘 좀 처음 알려진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불법 사찰 관련 혐의는 오늘 발표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혐의도 있었구나라는 지금 좀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추 장관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는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뭐 조국 전 장관 재판이라든지 이런 판사들의 이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법리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채널A 사건 그리고 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네. 이 수사 관련해서 수사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채널A 사건이라든지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찰을 방해하고 또 수사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좀 그런 그 사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와 네.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좀 이제 수집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또 신망을 손상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마 나중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네. 것이 이 검사 징계법상의 징계의 사유로는 뭐 3가지로 이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뭐 보통은 뭐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장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중립 의무 위반은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그와 관련된 행보도 있었으며 네. 그리고 최근 10월 22일에 이런 이제 검찰총장을 마친 후에는 대권 주자로서의 생각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많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감찰 관련해서는 이 감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감찰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법무부에서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이 검찰 쪽에서는 이 대검 쪽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예비 조사를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선은 뭐 이런 혐의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네.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거부를 한 것이냐를 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우선 오늘 추미애 장관의 이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감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징계 청구라든지 직무집행 정지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추 장관의 말에 의하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 이유로는 뭐 그동안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해명이나 어떤 대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적으로 반박 의사를 또 냈거든요. 내용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좀 한층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미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겠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당연히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집행 정지가 이제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서 있는 것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소송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동의할 수 없다. 결국에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직무집행 정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집행 정지 자체가 좀 부당하기 때문에 이 집행 정지의 이 행정 처분이 조금 지연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 집행을 정지하는 다시 한번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징계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징계가 이제 징계 심의회가 열리면 징계가 나올 것인데 이 징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윤 총장 측에서는 불복해서 결국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추 장관이 이렇게 오늘 갑자기 발표를 한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갑작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주변에서 예상이 되는 좀 수순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준비가 돼 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맞습니다. 이게 겁니까? 감찰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에서 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양측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비위 사실을 다 인정해서 결국에는 처분이 우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네. 오늘 이제 뭐 징계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 직무집행 정지까지 할 줄은 이 정도는 조금 더 많이 예상보다 나아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윤 총장의 그 행보를 봤을 때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직무집행 정지가 이제 발효가 된다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제 행보가 있을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후에 지금 이 윤 총장의 신변이 어떻게 지금 이동이 돼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내부 검사들의 결속을 다시 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행보를 정할 것인데 다만 이런 법적인 쟁송 부분은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지금 현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징계 수위라든지 또 직무 배제가 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검사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네. 지금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예. 징계 청구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뭐 징계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징계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징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예.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한 것이고 그리고 이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 징계 절차 관련해서는 뭐 이제 징계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네.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반수 뭐 출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은 결정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실제로 보입니다.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에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징계 수위 같은 것들도 지금 예상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발표한 이 혐의 자체가 네.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집행 정지를 한 이유 자체가 네. 징계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이 아니라 비단 이 사건이 아니라 공무원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뭔가 징계의 문제가 있는 좀 비위 행위가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직무를 계속해서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징계 청구의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먼저 오늘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반발의 행동이나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반발을 하게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조금 예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 성향이 여러 뭐 의견이 굉장히 좀 여러 그렇죠. 가지로 대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윤 총장의 이런 조금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검사들은 뭐 내부적으로 그 내부 검찰 전산망에다가도 의견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외부적으로 뭐 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절차에 관해서 징계 청구 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 부분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 크게 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뭔가 의사 표시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런 그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직접 대면 조사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오늘 이제 추 장관의 브리핑까지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어떤 검찰의 갈등이 상당히 좀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양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집행 정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검찰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두 사람이 이 갈등 자체에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도 같이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이 그렇군요. 예,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고 모든 사람들과 생각이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조금 더 추이가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 갈등의 여파가 어디까지 여파가 미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 여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출범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자체가 결국에는 이 검찰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검찰에 지금 이런 대립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유사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검찰 문제가 결국에는 공수처 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공수처장을 이제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번 사례가 뭐 어떻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논리에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